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K로 시작하는 그 나라는 돈을 너무 밝힌다, 다른 나라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 친구, 기타 등등이었는데 오직 K국만 물질적인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렇게 된 원흉이 뭘까요? 뭐가 도대체 이 나라가 돈에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너무 길어요. 그게 말할 건덕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제쳐두고 그렇게 해서 어떤 허영심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해줬잖아.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문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뭡니까?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죠? 산후조리원. 지금 블라인드에서 조리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몇 가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리원만큼 온라인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없는 듯 자본주의 시대 돈으로 해결하는 거 개인의 자유 아님? 네, 개인의 자유 맞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독 조리원으로 맨날 싸워. 지겨워 죽겠어. 그 돈 씨면 사실 요즘 세상에 그 돈 씨 아닌 게 없음. 해외여행, 오마카세, 외제차, 명품, 게임 현질, 기타 등등. 근데 출산과 신생아 키우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위의 것들과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일임. 각 가정마다 사연이 있겠지. 왜 이렇게 뭐라 함? 아, 당연하죠. 애 낳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위에 거 다 하면서 애 낳는 데까지 돈 써서 문제잖아. 여기서 아무리 뭐라 해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함. 조리원에 그렇게 발작 버튼 눌리는 게 싫으면 본인 와이프한테나 얘기해.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남의 가정에 참견적 그만해. 라는데, 아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안 된다, 반대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없는 문화인데 오직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만 산후조리원이라는 문화가 존재하잖아요. 문화가 맞죠, 여러분들? 출산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가고 있다면 문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문화로 만들었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와이프한테 좋은 걸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유도리 있게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야 되는데 80% 이상이 가버리니까 문화가 돼버리니까 안 가면은 나만 바보 되는 거고 내 와이프만 욕먹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아파트 월세, 전세, 그리고 빌라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와 비슷한 논리라니까. 산후조리원도 못 갔어. 남편은 뭐 돈 못 벌어 백수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그 돈 씨라면서 해외여행, 오마카세, 외제차, 명품, 게임 현질과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출산과 신생아 키우는 거는 비교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각 가정마다 사연이 있다는데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딨어요. 알고 있다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으면 몸에 고장이 나는 사람들이니까 언니 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를 한다니까. 강남 초산 연령 보세요. 만 35세 K국 나이로 37살에 애를 낳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언니 아들이 많겠지 당연히. 근데 그것도 사실 일찍 결혼하면 다 해결될 이야기잖아.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런 류의 글에 반박하는 글이 있거든요. 산후조리원 안 가는 여자는 없을까? 몇백씩 태울 돈으로 야무지게 부부가 집에서 같이 조리하고 양가 부모 도움받아서 으쌰으쌰 조리하자는 마인드의 여자. 산후조리 필요한 건 아는데 다들 지레 겁먹고 보상으로 조리원 간다는 거 생각하는 듯. 즉 돈 하나 까딱하기 싫은 마인드야. 몸이 좀 힘들어도 가족들이 도와주는데 그걸 못 견뎌서 1000만원까지 턱턱 쓰는 거 정말 낭비다. 가족들 몸 갈아서 조리하는 거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돈 아껴서 애기 옷 한 벌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여자 신체 자체가 애 낳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 물론 남자도 조리할 때 도움 주는 건 맞는 거고 남자가 안 하겠다는 의미 절대 아님. 남자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아마 24시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만 있으려는 마인드 때문에 무조건 조리원 가는 게 맞나 싶다. 블라인드 글 보면 조리원 안 가고 야무지게 부부 둘이서 이겨내고 저축하는 글 많던데 그런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잘 살 듯. 근데 그런 여자는 거의 없겠지라는 글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잖아. 모든 남자들이 이 같은 마인드라니까. 가는 사람들 이해를 한다고요. 나이 35살 이상의 여자를 사랑한 죄, 내 여자에게 산후조리원이 필수인 거 이해를 한다니까. 젊을 때 애를 낳았어야 금방 회복될 텐데 나이 들었으니까 회복이 안 되잖아. 그때 애를 낳았으니까 문제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고생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 아이를 위해 양보한다든가 그런 방도는 없는 겁니까?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돈도 별로 안 써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결혼하면 왜 돈을 아낍니까? 외벌이하는 남자들이 돈을 아끼냐고. 내가 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써도 내가 다시 벌어야 되니까 아까워서 안 쓰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쓴 만큼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와이프 옷 한 벌 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우습게 한다니까. 1,000만 원 모으려면요 몇 달을 굶고 살아야 된다고. 그 2주 편하게 있는 것 때문에. 저도 결혼하고 나서 다이소 옷 말고는 사본 적이 없어요. 양말도 다이소, 티셔츠도 다이소. 근데 좋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이런 마인드로 산후조리원도 좀 힘들더라도 앙으로 까그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니 아들은 그게 아닌가 봐. 댓글 보세요. 돈 800에서 1000만 원이면 남자나 여자나 마음 편하고 몸 편한데 이걸 여자의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이혼 남자의 글 보면 그냥 웃김. 욕할까봐 밝히면 난 두 돌 지난 애 아빠이고 둘째 생각은 하나도 없지만 혹 둘째가 태어난다면 그때도 조리원 간다. 라는데 뭐 자기가 남자라니까 뭐 남자라고 쳐줍시다. 그런데 이제는 800에서 1000만 원 태우는 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네요. 아니 연봉이 한 3억쯤 되십니까? 그래도 우습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저런 게 싫다니까. 지금 산후조리원 평균이 360만 원 정도 하고요. 서울은 500만 원, 지방은 25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2주에 25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왜? 어차피 세금 냈잖아. 그 세금으로 지원도 해주잖아. 요즘에 첫 만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애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주더만.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되잖아요. 그런데 800에서 1천만 원을 무슨 과자 사듯이 이야기하는 거 저런 모습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전문직이면 뭐 다 돈 잘 법니까? 대기업은 거기에 영원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재취업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돈 잘 버는 남자라도 지금 잘 버는 거지. 영원히 잘 벌 것 같습니까? 800에서 1000만 원. 그거 지금 아껴야 된다니까. 그리고 논리도 진짜 웃긴 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몸 갈아 넣으면서 그거 굳이 왜 모으냐 말이다 이러는데 진짜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죠. 산후조리원 1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써야지 하는 분들 마인드가 다 저런 겁니까? 뭐요? 800에서 1000만 원 그거 없다고 죽냐고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주니까 지들이 낸 세금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줄 안다니까. 좀 겸손해야지. 너무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친구야 전제 조건이 잘못됨. 몸 편하려고 아니야 살려고. 출산한 산모에게 애보라고 하는 건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마라톤 나가라는 거와 다름이 없으니 패스. 미친놈 아니고서야 그러진 않을 거고 라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해가 한다니까. 젊은 여성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결혼 기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남자한테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잣대가.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젊을 때 결혼이 불가능했으니까 자기도 돈 모을 만큼 모아서 늙었을 테고 그런 와이프도 30대 중후반이겠죠. 많으면 40대 초반이고. 그때 결혼하면 애 낳으면 몸이 다 부서지는 게 맞습니다. 애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인륜 보편적인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만 결혼, 임신, 출산을 너무 늦게 한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프랑스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늦게 해도 애는 30전에 낳아야 된다고 닥달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랍권은요 더 심해요. 그리고 마지막 산후조리원 글도 보십시오. 조리원이 그렇게 필수고 안 보내주면 죄 짓는 것처럼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는 없어? 라는데.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이 나라에만 있냐고. GDP가 2배 넘게 차이 나는 미국과 호주를 봐봐. 산후조리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오망반자한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연봉은 2~3배 높을걸요. 그런데도 산후조리원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 왜? 돈은 쓰면 없는 거니까. 자본주의에서 노후를 책임져 줄 건 오직 내가 모은 돈, 내가 쌓아놓은 재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대체적으로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감도 안 온다니까. 제가 산후조리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 애를 못 본다고. 혼자서 보려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한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늦게 결혼해라고 칼 들고 강요했습니까? 왜 늦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일찍 결혼했으면 투입되지 않아도 될 돈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산후조리원에 돈 썼으니까 너도 가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 이런 논리는 진짜 무식한 거라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